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분명리 고급편 353페이지에 축월계수를 공부해 보시자고요. 축월은 한랭기가 잠복된 혹한으로 양기를 실감하기 어려운 동토월이다. 반드시 미원지토가 되어야 전체 오행에 생기를 찾게 되니 병화 태양이 없으면 망권 정지와 같아서 어눌하고 진취적 기상을 상실하여 가난한 인생이 된다. 계사월은 매우 길하다. 그러나 계축일은 흉핵가중으로 단명하거나 고아와 같으며 매사 장애가 많고 직업, 재물, 배성, 자식, 부모 등 육친이력이 부족하다. 특히 이 축월에 계축일주라면 계축백호가 되는데 이것은 선조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전인자가 과학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잠재된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월에는 기토, 신금, 또 다른 계수 이 부분은 추출하지 않아야 된다. 어찌됐건 축월은 그래도 제일 무난한 게 정축월이 제일 낫다 그래요. 정축백호월이지만 정화가 있으므로 축토 또한 한랭기가 풀리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병화나 정화가 혼잡해서 병정이 혼잡으로 둘이 있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 축월의 개수가 약간은 신약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병화와 간목이 있어야 되고 축토 외의 다른 토기는 없어야 된다. 지인토, 술토, 미토 또한 없는 것이 길하다 그래요. 축월에 태어난 계수일간이 무오시를 만나면 하급 공무원이라도 한 자리 얻을 수 있으나 장애가 많은데 그래도 처자득이 있어서 득자 이후에 좋아진다. 개해 일주로 태어난다면 간목병화가 있고 무오시를 만나면 축월에 개미 일주로 태어난다면 단명수에 매우 흉하다. 개유 일주가 되는 것은 유축합으로 관성을 끌어당겨 인수가 되게 하는 기람도 있으나 축월은 우선적으로 병화태양이 화창하고 간목에 소토가 있어야만이 습토하에서 벗어나는 병화가 된다. 축월에는 난로에 해당하는 화기와 기름에 해당하는 목기가 없으면 냉방에서 동사하는 격이 된다. 설령 인수의 먹거리가 있다 해도 냉동되어 있는 격으로 난로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러므로 자연법에서는 신강, 신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글자가 우선이 된다. 가령 아무리 맛있는 고기가 냉동실에 가득하다 해도 난로가 없으면 무소용이고 난로가 있다 해도 한 줌의 소금이 없으면 이 또한 맛없는 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자연법에서 보는 모든 십천간들은 신강, 신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월지 환경에서 있어야 할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요. 이 신강, 신약은 어떠한 천간일지라도 그 해당 로군, 로강지, 예를 들어서 계수라면 해수나 자수 한 글자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신강신약을 논하고 따질 필요가 없다. 해당 월지에 따른 있어야 할 글자, 그 환경이 더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축월에 태어난 계수한테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병화 태양이 화창해야 되고 그리고 간목이 있어라.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은 갖다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에 해당하는 간목이 없으면 불길이 왕성할 수 없으며
가난한 삶을 살게 되므로 좋을 일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축월에 태어난 계수 일간이 병화가 없고 간목이 없다면 이미 인생사 심한 풍파를 겪게 되면서 한도 많고 눈물도 많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병화와 간목이 있고, 병화가 있고 간목 기름이 있어야 평안한 인생이 된다. 또한 병화와 합되지 않는 신금이나 경금이 있어서 관인상생의 통관신이 되어주는 것이 좋다. 축토가 계수의 통근처이지만 경금이나 신금의 접속생이 없으면 극히 신약해지므로 계유나 계해 일주가 되고 갑인시나 무오시를 만나고 병화가 있거나 혹 지지 암장에 있어도 의식은 족하다. 계묘 일주가 된다면 계수의 묘목은 천을귀인 일지라도 얼어 있는 나무를 아궁이에 놓고 불 지피는 것과 같아서 화식되기 쉽다. 병화가 말리면서 불을 지핀다면 중년 이후 좋아지기는 하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재물을 득제하기가 쉽지 않다. 정화가 있으면 북풍 한설에 불이 꺼질까 하는 염려로 일평생 근심 걱정 속에 살게 되니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화 난로가 반갑다. 만약 토기가 중중하다면 동토가 계수의 흐름을 막으니 망건정지와 같아서 병화태양도 힘을 쓸 수 없으며 간목 또한 소토할 수 없으니 한이 쌓이므로 토기 과다는 최고로 흉하여 하소연할 곳이 없게 된다. 병화는 정제이지만 병화가 계수를 싫어하므로 서로 격하고 있는 것이 좋으므로 연천간의 병화가 길하다. 시간병화는 병진시가 되는데 특토화해로 꺼진 불과 같기 때문에 별로 좋을 바가 없다. 연천간에서 병화를 만나고 갑인시나 을묘시를 만나면 봄을 기다리는 형상으로 중년 이후 반드시 좋아지지만 병화를 만나지 못하면 큰 발복이 어렵다. 명식에 기토가 있으면 가난하게 되고 목기 과다하고 경신금이 없으면 심신이 허약하다. 경금이나 신금이 있으면 학문을 하지만 재산은 풍족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겨울에는 병화가 중요하므로 간목과 병화가 있으면 현달하지만 간목과 병화가 없으면 부귀하기 어렵다. 축월에 태어난 계수일주 명식을 보자고요. 병신년 기축월 계사일주가 정사시를 만났다. 축월에 기토가 투활하니 칠살격이 해당되는데 병정화가 혼잡하고 두 개의 사화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사주가 해동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계수가 신중 임수의 의지를 하고 신중 경금에 통군을 하기 때문에 신약한 재다 신약하기 때문에 재생관해서 평관이 상당히 너무나 왕성하기 때문에 신중 경금을 의지하는 신약 용인격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이 화기는 걱정할 바가 없다. 왜냐하면 병화가 있고 또한 간목은 없다 할지라도 화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재다 신약, 재관다 신약이다. 그래서 인수를 용신하는 그러한 사주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처럼 축월에는 양기 쪽으로 사주가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음기 쪽으로 다시 역행해서 진행하는 이러한 격국은 큰 발복이 안 일어난다 그래요. 그리고 이 계수일간 자체에 신강 신약을 떠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수나 자수가 한 글자 있어야 되는데 이 계수의 비견, 지지, 오행이 없기 때문에 큰 발복을 이루지 못하는 명식이다 그래요. 축토는 기토의 통근처이며 계수의 통근처가 아니다. 그러나 경금, 신금이 있으면 접속생으로 통근처가 성립되는데 지지신금이 산 너머에 있으며 화기로부터 제압당함으로 신금의 역량이 떨어진다. 그러나 근국이 수시로 이루어지니
적분이 변하여 시신이 되는 형상이지만 설기분담하는 비급이 없으니 수용하지 못하는 금다수탁일 뿐이다. 그러므로 은일가는 지지비급이 있어야 발복이 용이하다. 병정화가 혼잡으로 투출하여 한냉습기를 제거하므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일시주 공망이니 재물 공망이 형성되어 처자득이 불미하고 처자로 인해 재난을 당하게 된다. 계사일주는 농마동양이라 하여 군자지상으로 격이 좋으면 대기하다고 하지만 공망으로 중첩하니 오히려 하천해지게 된다. 또한 정제 다음에 편제가 있으니 중년 이후 직장 생활에 변동이 발생하여 사업을 하게 되고 폐제를 당하게 된다. 본처인 병화는 문창 성분에 저하여 당주를 생하니 모친과 같이 본처이다. 만약 바람 피우고 헤어지면 정화를 만나게 되지만 그때는 복을 차내는 것과 같아서 힘든 인생이 된다. 시주 정사는 고란쌀로 일명 신음쌀 또는 고독쌀이라 하며 애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게 작용하여 부군이 무능하거나 또는 불구자가 되기도 한다. 또한 잦은 출장 변동을 발생시켜 부부 사이 공방사를 만들기에 서로 간에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작척잡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당주가 바람을 피우고 시주 정사를 만나면 처생에게 의부증이 발생하며 끊임없이 자기만 봐줄 것을 원하는 처성으로 호색하며 기대 이하의 여자를 만나게 된다. 이 여자는 부부를 이별시키는 목적을 가진 여자이므로 시주 정사가 부부 이별시키는 목적을 가진 여자이므로 벼랑에서 떨어지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이 사주는 말하고 있다. 특히 남명사주에서 일지와 같은 글자가 또 있고 그 글자를 천간재성이 데리고 왔다면 틀림없이 바람 피우고 폐지하는 인생길을 가게 된다. 정화는 정사를 좋아하는 여자로 이미 신중 임수와 암합을 했고 사신 형파살에 헤어진 상태로 과거가 있는 여자이다. 부부 헤어지면 자식은 본처인 병화가 데려가게 된다. 만약 정화가 경금으로 바뀌었다면 행복지명이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 직업이 불안정하고 처궁불미로 부부 해로의 문제가 발생하며 재난 풍파를 당하는 것이다. 당주는 경자생처와 함께 은행에 근무할 때는 경금이 살인상생을 해주고 자수는 계수의 걸룩이 되어주며 신자 합수함으로 행복했었다. 그러나 같은 은행에 근무하는 여자와 외정이 발생하였고 부부 이별 후에 재난풍파에 옷 벗게 되었고 옛날을 그리워하지만 돌아올 수 없는 과거였다. 을미대운에 종명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알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분수에 맞는 삶으로 잘못된 인생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재성혼잡의 제다 신약은 여러 번의 재혼을 해도 길선한 처성 인연은 만나기 어렵다. 기축년 을축월 개해 일주가 을묘시에 태어났다. 축월에 기토가 투관하니 칠살격이 되는데 참 답답하고 한심한 사주다 그래요. 지금 현재 이게 문제가 너무나 지금 현재 많은데 을목이 묘목에 자하고 기토를 파극을 하고 있으며 해묘가 합을 해서 미토를 불러와서 충미충으로 완전히 문제를 크게 만든다. 그래서 이 여자 사주의 기토는 남편이 되는데 남편을 단명수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이 을목이 월간 을목이 축토에 자하고 와서 완전히 하체가 얼어버렸다. 그 다음에 이 을목이 기토를 칠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축월의 기토는 완전한 빙토 얼음산이기 때문에 이 얼음산을 을목이 칠사를 한다고 하지만 부셔지는 것은 이 을목이 다 부셔져 버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문제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월간 을목 한 자식은 유산 낙태 사망을 한 자식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축월의 해수가 묘목에 붙어서 해묘합을 해서 완전한 승목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자식을 과연 낳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요, 이 사람은. 우선 이 축월에 제일 중요한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병화가 있어야 되는데, 신강신학을 다 떠나서 병화 태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사주 전체가 전부 다 음습한 기운으로만 모여 있다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많아도 지금 현재 너무 많다. 개해 일주로 태어나 신약하지는 않으나 극설교집의 한랭기가 극심함으로 망권 정지와 같아서 관살의 역할이 중단되었다. 을목은 고사목으로 생명이 중단된 것과 같아서 망권 정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두 병화가 없기 때문에 무력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며 발복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사주의 경우 이 축월의 전체가 음탁직으로 이렇게 모여 있고, 더더군다나 해묘합으로 이 계수 당주의 인생 무대, 이 무대가 얼어있는 징상과 같다. 얼어있는 나무다. 이 한겨울에 길 가다 보면은 그 나무가 하얗게 얼어가지고 고드름 맺혀 있는 그러한 나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나무와 같은 형상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 계수에 이 을목은 자기 입이 되는데 자기 입이 얼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은 벙어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한 이 계수의 을목은 자기 생식기다. 근데 자기 생식기인데 이렇게 생식기가 얼어있는 이러한 경우에서는 무자식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이러한 여자는 거의 90% 불감증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물론 대운에서 남방 운을 만나고 그렇다면 그때는 갖다 좀 괜찮겠지만은 거의 불감증일 확률이 매우 높다. 더구나 해묘합으로 고사목을 가중시켰고, 을축으로 온 자식은 얼어주고 있는 형국이며 기축으로 온 남편은 곡각살의 인묘를 당하였다. 게다가 연월주 공망에 축토는 관성 공망이고 을목과 기토가 공망이므로 무자식에 없는 남편과 같다. 사주에서 단 한 글자도 쓸 글자가 없으며 만사불성으로 남편과 자식이 없는 무속인이나 승려지명의 고독한 과부명식이다. 여명사주의 관살공망은 남편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매우 흉하다. 또는 공망 남편이 씨를 뿌린다고 해도 공망의 씨앗이므로 자식이 기대이하이다. 연월주가 공망으로 축토가 2개씩이나 되니 무능나태하고 심성이 고독하게 된다. 또한 시주 을묘에서 축토가 공망이니 이래저래 무자식의 과분명식이다. 더구나 관살공망으로 조상이 하천하며 동사하신 조상이 있게 된다. 또한 자식을 낳는다 해도 아들은 낳기 힘들며 기대 이하이거나 신병신액이 있는 자식으로 몸까지 허약하다. 또한 당주는 유방암, 자궁암, 가안암, 유암, 대장암, 벙어리의 염려도 있다. 일반적으로 수기가 왕성하면 설계하는 목기가 용신이 되지만 겨울에 태어난 개수에게는 병화가 용신이므로 입태월 병진의 병화가 용신이지만 승목은 병화를 생하지 못하니 극히 무력한 공업용 전등불이다. 수걸계수의 성공 조건에 맞는 사주가 아니므로 매사 장애가 발생한다. 개해 일주가 목기를 만나면 총명하다고 하지만 동안결은 고사목이므로 오히려 우둔하여 화운을 만난다고 해도 발복이 어렵다. 당주는 자식을 낳지 못해 천덕꾸러기로 지내다가 기사대운이 들어오자 천국지충으로 부부 이별하게 되었다. 그 후에 공고한 세월을 보냈으며 이리시지가 불러온 미토가 공망되지 않은 온전한 화학의 쌀로 공양주 보살로 생활하다 무속인이 되어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승려지명이란 재관이 극허약하거나 없는 경우, 또는 화염조토이거나 금수기가 왕성하여 평고한 사주를 말하며, 또는 당주가 일하는 직업과 재물이 공망이면 속세와는 인연이 없는 것이니
출가 도인으로 승려나 수녀 등 종교 관련 일을 하게 된다. 경호대우는 재혼하고 평안하게 보내게 될 것이다. 오화가 사주를 따스하게 하고 기토는 경금을 생하여 유정함으로 재혼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명사주에 식상이 얼어 있고 관살공망이면 무자식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